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시부모님이 노년은 시골에서 보내고 싶으시다길래 작년에 이사 왔어요. 저희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세종시 시내 쪽에 살지만 시부모님은 저희와 가까운 논산에 살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뵈러 가고요. 시부모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저에게는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째인데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동서 간 갈등은 정점을 찍었더랬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이 바로 주제도 모르고 설치던 동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가족 흉을 보는 일이라 누워서 침 뱉기지만 너무 통쾌하게 한 방 먹여서 큰 마음 먹고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요. 동서는 겉으로만 보면 얌전하고 참한 천생 여자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속은 천년 묵은 여우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랑만 있을 때면 항상 돌변하곤 했거든요. 저야 워낙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뭐든지 그러려니 하며 넘기는 성향이 있어서 많이 참고 살았었는데요. 선을 넘은 동서가 제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크게 한 방 먹여버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도련님이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면서요? 음식 준비 안 해도 돼요? 서로 불편하게 음식 준비는 뭐 하러 한다니. 네 시아버지 생일 겸 저녁 식사하기로 했다. 나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사 먹는 게 편해. 그렇긴 하죠. 장소는 정했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구나. 그나저나 지난번에 보낸 반찬들 다 떨어졌지? 거의 다 먹어가요. 어머니, 근데 또 안 해주셔도 되세요. 날도 더운데 뭘 자꾸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너희들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돈 보내줄 테니까 사 먹어라. 더운 날에 음식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에게 어머니는 매번 그러시면서 앞으론 저도 종종 해드릴게요. 장소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그나저나 엄마, 희영이는 재수씨 어떻게 만났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던 녀석이 연애는 또 언제 했대? 병원에서 동료가 소개해줬다나 봐. 가뜩이나 무뚝뚝한 녀석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잘 됐지 뭐니. 그래도 둘째 될 아이가 목소리 하나는 좋더라. 벌써 만나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먼저 인사한다고 전화 왔더라. 둘이 잘 만나고 있는 모양이야. 그 녀석 어렸을 때부터 워낙 무뚝뚝했는데 그런 놈을 구워 삶았으니 달라도 다르겠지. 그러게요. 동서 될 사람 궁금해요. 대충 듣기로는 좀 사는 집 같더라.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게? 에이, 엄마 또 그런다, 크크. 그래서 매번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내일은 또 이 사람이랑 낮에 쇼핑 간다면서? 어머니, 내일 백화점 가셔서 옷도 한 벌 사시고 화장품도 떨어질 때 되셨는데 이참에 사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너 너무 나한테 돈 쓰는 거 아니니? 그래도 나중에 너희도 써야 할 텐데 다 늙은 나한테 뭐 하러 투자하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는 제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해드려야죠. 내일 저랑 맛있는 것도 먹어요. 내일은 일이 좀 한가하니까 일찍 모시러 갈게요. 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내일 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워낙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종종 밖에 나가면 모녀지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랍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남편은 대학 시절 만나 오랜 연애 후 결혼하기 좋을 나이에 결혼식 올렸어요. 양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몇몇은 부모 없이 자랐다며 저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 따뜻한 보육원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절 후원해 주시던 분이 바로 시부모님이시고 그게 인연이 되어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제법 됩니다.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압박감에 남은 인생이라도 평온하게 살아야겠다 싶어 열심히 재산 불리기는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정말 큰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32살의 나이에 압구정에 5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답니다. 다달이 나오는 월세만 4천만 원에다가 집에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한 달 동안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벌어요. 아무튼 여유로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제 할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예비 동서를 데려온 그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말이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희영 씨랑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이경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희영이 엄마 되는 사람. 이쪽은 희영이 형이랑 형수, 아가씨한테는 예비 형님이지. 만나서 반가워요. 정혜인이라고 해요. 희영이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워낙 무뚝뚝해서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재수 씨처럼 좋은 분 만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랑 희영 씨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서로 많이 사랑하거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호호호, 그래요? 사실 며칠 전에 쇼핑 좀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보는 눈이 좀 좋아서 말이지. 기회가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난 딸 같은 며느리가 좋네. 어머 정말요? 저는 당연히 좋죠. 제가 더 좋은 거로 골라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입고 오신 거 나이대에 좀 안 어울리거든요. 트렌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마음에 드신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에이, 아서라 큰애야. 그냥 하는 소리고 좋은 날이니 그러려니 하자. 어머 형님, 제가 별 뜻 없이 그냥 생각 말한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 즐겁게 식사해요. 하하, 그러자 여보. 오늘 아버지 생신이기도 하니까 자, 식사부터 할까요? 동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평소에 사치를 부리시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제가 종종 복합상가나 백화점에 모시고 가지 않는 한 옷을 잘 사입지 않으신답니다. 공직에 계셨던 시아버지 때문에 워낙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터라 시장에서 옷을 사 입으시기도 하고 옷 사는 거에 돈을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모처럼 생신이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명품 옷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저 들으라는 듯이 안목이 없다는 둥 이상하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버린 저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도 자리인 만큼 성질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이 이루어졌답니다. 밥 먹고 카페도 가고 나름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양가 상견례 후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 정신 없으시죠? 청첩장은 나왔어요? 다음 주쯤 나올 것 같다는구나. 그나저나 해야 할 게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둘째 녀석 개인 병원 차리라니까 아직 대학병원에 더 있고 싶은가 봐. 그나저나 유성이랑 진성이는 하원했니? 네, 조금 전에 하원에서 간식 먹고 있어요. 이르게도 왔구나. 아참, 예단을 아직 안 받아서 그런데 혹시 큰애 너 받고 싶은 거 있니? 우리야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긴 한데 그쪽에서 워낙 꼭 받으라고 사정을 하지 뭐니. 에이, 제가 왜 받아요?
다 어머님, 아버님이 받으셔야지. 글쎄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친척들한테 돌릴 입을 정도면 되겠는데 굳이 과하게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구나. 하하. 어떻길래 그래요? 아니, 말 맞다나 이불 세트 10채 정도 사고 그렇게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닌데 현금 예단을 3천만 원이나 준다는구나. 그냥 서로 형편되는 대로 애들 잘 살게 도와주면 그만인데 굳이 예단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워서. 어휴. 그냥 동선의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세요. 외동딸이라면서요? 금지옥엽 외동딸이 시집 가는데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싶겠죠. 그러니 어머니도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래도 되는 거겠지? 요즘엔 서로 주고받고 안 하는 게 마음 편한 거라고 하길래. 어차피 필요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어머님이 너무 욕심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무튼 청첩장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일 애들 데리고 저녁에 넘어갈게요. 같이 저녁 식사해요. 우리는 좋다만 너 안 피곤하겠니? 혼자 애 둘 데리고 오가는 게 힘들 텐데. 희수가 2주 동안 출장이라며.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밥도 먹고 그러죠. 저희도 저희끼리 먹는 거 맛없어요. 아무튼 내일 갈게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결혼 준비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때도 워낙 간소하게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했는데 동서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호화스럽게 하겠다고 난리였어요. 꽃 장식하는데 돈만 4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이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동선의 아버지도 의사랍니다. 그런 거 들먹이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말 등골이 휠 정도로 준비하더라고요. 시댁도 두 아들 다 의대 보내고 넉넉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셨지만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은 다 같은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거의 매일 시댁에 드나들며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님, 저 오늘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계세요? 나 네 형님이랑 데이트 나왔다. 네일샵 갔다가 마사지 좀 받고 가려고. 남편들은 다 바깥일 하느라 없잖니. 그래서 모처럼 시간 좀 냈다. 힝,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한테도 연락해주시면 나갈 수 있는데 왜 형님이랑만 다니세요? 안 그래도 오전에 연락했었는데 안 받더라고. 두세 번 했는데 무슨 일 있나 싶어 그냥 뒀지. 저 필라테스 수업 받고 자고 있었어요. 운동 한번 빡세게 하고 나면 고단하더라고요. 형님은 운동 안 다니세요? 나도 운동 다녔지. 이제 다시 다녀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 그렇게 집에만 계시다가 몸 다 굳어요. 그러니 저처럼 필라테스라도 하세요. 그나저나 둘째야. 너 지금이라도 나올래? 우리 여기 사거리 근처거든. 괜찮지? 어머님,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 걸 뭘 형님한테 허락받으세요? 아니, 난 혹시나 불편할까봐 그러지. 불편할 것도 따로 있죠. 안 그래요, 형님? 그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갈게요. 어디 다니세요? 사거리에 황금 마사지, 거기 다닌다? 여기 원장이 손님이 좋아서 시원해. 어머, 어머니, 다음엔 제가 압구정에 잘 아는 곳 있거든요. 거기로 한번 같이 가세요.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곡 샵에서 받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동서, 말이 좀 그렇다? 나도 나름 알아보고 모시고 온 건데 대놓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니. 지금까지 잘만 다니셨는데. 한 2년 되셨죠? 그래, 2년 좀 넘었지. 작은 애야. 미안하지만 새로운 데 적응하는 것보다 난 다니던 데서 꾸준히 받는 게 좋다.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얼마나 좋니?
전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나저나 형님 저한테 무슨 열등감 있으신 거 아니죠? 저도 어머님이랑 아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니, 별 의미 없이 한 소린데 괜히 나를 세우시니까 그러죠. 형님만 며느리가 아닌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기분 안 나쁘겠어? 아무튼 이따 시간 맞춰서 나와.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 나와. 둘째야, 그리고 나는 며느리들 차별 이런 거 안 한다. 첫째야, 워낙 일찍 결혼했고 같이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렇고 너도 같은 며느리잖니. 다 내 딸이고 자식인 거지. 그러니 기분 좋게 식사하자꾸나. 아, 네 어머니. 시어머니와 저, 동서와의 사이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결혼하면서 그만둔 상태였어요. 저와 시댁이 5분 정도 거리고 동선의 집은 차로 15분 정도 가야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제가 시댁에 가려는가 하면 꼭 동서도 오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절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1년에 딱 한 번 설날에 제사를 지내요. 말이 제사지 다 같이 모여 새해 안녕을 빌면서 식사도 하고 얼굴도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음식을 하면 귀찮기도 하고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맛있다며 거기서 사 드세요. 갈비찜이랑 다른 해산물 요리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손도 안 가고 어떨 땐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요. 솔직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얼굴들 많이 붉힌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시어머니로서 월권 행위를 한다거나 권위의식을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동서는 뭐를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아주 용을 쓰더라고요. 형님, 이번에 명절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서가 결혼하고 명절은 처음이지. 우리 명절 다른 집이랑 좀 달라. 음식도 많이 안 하고. 아니,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 혹시 동서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인데 음식을 안 한다니요? 어머님이 귀찮으시다고 평소 잘 가시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 드시거든. 두 분 다 기름진 음식 많이 안 드신다고 딱 식사 때 먹을 양만 사오셔. 네? 그럼 제사도 안 지내요? 제사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전부야. 점심인지 저녁인지만 상의하고. 왜? 왜긴요. 명절이니까 요리하려고 했죠. 이럴 때 점수 따야지 언제 따요? 점수 딸 게 있나?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건데 뭘. 동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메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형님은 도대체 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동서를 뭐라고 생각하다니. 동서가 동서지 뭐야. 아니, 그런 걸 왜 저를 안 끼워주시냐고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됐다. 지난번부터 좀 그랬는데 왜 저 왕따 시키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무래도 동서는 첫 명절이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어수선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하자고 하셔서 그런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배려를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그게 배려예요? 따돌리는 거지? 아, 그럼 동서가 알아서 해. 자꾸 내 탓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 죄인 만들지 말고 동서가 직접 나서서 해보라고. 어머님한텐 미리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두고 보세요. 뭘 두고 보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동서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군요. 전 시어머님께 이번엔 동서도 새로 들어왔고 하자는 대로 해보자 했습니다. 돋보이고 싶었던 동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행동으로 옮기더군요. 시어머니도 이쯤 되면 고집을 꺾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 하셨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정말 명절 음식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할 판이었어요.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저나 그 누구에게 도와달라 하지 않고 혼자 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해하던지요. 그 무렵 시동생이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어 한다고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병원 개원하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힘들거든요. 마침 제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비어 있어서 병원으로 운영해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번화가는 아니지만 목이 좋은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였거든요. 어차피 비워두기도 뭐하고 이왕 병원 차릴 거 제 명의 건물에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생각해서 내주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병원을 개원했고 입소문도 금방 나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명의 건물에 보증금 없이 들어오는 게 죄송하다며 시동생은 실내 장식 비용이나 부수적인 건 본인이 해결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뭔가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동서가 저를 까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애들 병원은 요즘 어떠니? 요즘 사람 엄청 많아요. 가족 찬스 쓰려고 해도 눈치 보인다니까요. 어찌나 사람들이 많던지. 정말이야? 생각보다 잘 되는 모양이구나. 어머니 말도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난리예요. 그거 참 걱정이구나. 밥은 먹으면서 해야지. 제가 안 그래도 아침마다 도시락 보내고 있어요. 아침엔 안 먹는다고 해도 점심으로 뭐라도 먹으라고 서방님 것도 챙겨서 보내고 있어요. 어머, 형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병원에 조만간 식사 주문해서 먹을 거고 유기농 유명한 업체에 맡길 거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병원 오셔서 그냥 가셨던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진료비는 내세요. 작은 애야,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아무튼 나는 모임이 있어서 이만 가보마. 다음에 연락하자. 형님, 지금 뭐라도 껴보시겠다고 그러시나 본데 노력해도 별 수 없거든요. 그러니 헛수고 그만하세요. 뭐라는 거야. 그리고 진료비에 안 내다니? 권리까진 아니지만 난 안 내도 될걸? 어머,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진료 보면 당연히 돈을 내야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딱히 내색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나저나 동서는 요즘 보기 힘들다? 그럼요. 병원장 사모님 됐는데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죠.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 난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초대받아도 신경을 못 써. 그나저나 그 업체 믿을만 한 거지? 나야 손 벌어서 좋긴 한데. 제가 어련히 알아서 골랐겠어요? 확실히 병원장 사무 되니까 대우가 달라지던데요. 알아서 다 협찬 들어오고. 그러고 보면 형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왜?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요. 형님은 과거에 태어났으면 간디였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무슨 간디야? 솔직히 가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소유 그 자체잖아요. 금수저 아주버님 물어서 애 낳고 살림하면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응? 동서 지금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네, 그럼 형님한테 하는 소리지 지나가는 개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이야, 동서 오늘 날 잡았네. 이참에 한번 물어나 보자.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래라 저래란데? 주제를 아셔야죠. 형님 같은 흙수저가 저희 집안에 가당키나 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세요. 그나마 형님 대우해드리는 거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개소리야 동서. 내 월급이 네 연봉인데? 네? 아무리 기분 나쁘셔도 그렇지 그런 걸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아닌데? 나 원래 이런 거 티내는 거 싫어하는데 동서가 원하니 어쩔 수 없지 뭐. 그 병원장 사모님 되니까
아주 기분 좋아 죽지. 누가 뭐래도 건물주가 제일인 거 모르지? 갑자기 건물주 이야기는 왜 하세요? 아, 형님 꿈이에요? 지금 부업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월급 받았던 사람이지만 형님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저 한 달 월급 400 가까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 월급이 네 연봉이라니까? 월세 들어오는 거랑 이것저것 합하면 대충 5천 되겠네. 딱 맞지? 동서 연봉이랑 내 월급이랑 비슷한 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장난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거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동서 같은데? 정 궁금하면 병원 건물 등기부 떼보던가. 그리고 나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겠어.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요. 이번 계약 기간 끝나면 병원 폐업할까 해요. 다른 자리로 옮기던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무슨 권리로 그러시는데요? 병원 개원하면서 저희가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대신 보증금 안 받고 월세도 반이나 깎아서 받는데 당연히 그 정도 비용은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테리어, 수도, 간판, 집기류 등등은 본인이 부담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러는 거야? 왜 재수 씨랑 싸우는 거냐고. 너희 둘 무슨 일 있었니? 저도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동서가 어지간히도 이 집 실세 놀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융통성을 못 부리지만 동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똑바로 말 안 해? 동서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는 거지로 알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막대하고 그러지.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만만해 보였나 봐요. 둘째야, 네가 말해봐라. 큰애 말이 사실이니? 너 정말 큰애 무시했어? 아니, 그렇잖아요. 먼저 여우짓 한 게 누군데. 그리고 가진 거 없는 집안 출신 주제에 어머님께 딱 달라붙어서. 너 내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님이 뭘 어찌했건 말건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 병원 차리게 제일 크게 도와준 사람이 형님이다. 그리고 애 둘이나 키우다 보면 다 저렇게 돼. 너는 평생 안 그러고 살 것 같니? 큰애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대한다니? 내가 지금까지 널 잘못 봤나 보구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다. 네 남편이 하는 병원 건물 네 형님 거야. 원래 아무것도 안 받고 병원 내주려다가 도저히 무일푼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병원 개원하면서 희영이가 인테리어는 자기 손으로 한다고 그런 거고. 너 병원장 사모 소리 하면서 떠들고 다닐 때도 그러려니 했어. 근데 설마 이런 식으로 뒷말하고 다닐 줄은 몰랐구나.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큰애한테 맡기마.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당장 네 형님 찾아가서 사과 못해? 결국 동서는 주제도 모르고 나대다가 시어머니에게 걸려 된통 혼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이 얼굴 볼낯이 없다며 저한테 정중히 사과하더군요. 뒤늦게야 심각성을 눈치챈 동서가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니 이내 매일 찾아오더군요. 병원 사람들이 저에게 살갑게 대한 것이며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되니 현실 직시를 한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화를 내거나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고 예전처럼 똑같이 동서를 대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뒤로 동서는 병원에서 사모님 행세 대신 바쁜 업무과 일을 도와준다거나 환자들을 곁에서 돕고 있어요.
저는 병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병동으로 개조해 입원실도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서울의 병원을 뒤로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세종시로 내려왔습니다. 남편과는 주말 부부로 만나고 있고 혼자 아이들과 시부모님을 챙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그나마 철 좀 든 동서가 한 달에 2번 정도 내려와 일도 도와주고 해서 조금은 수월하네요. 제가 자신보다 우세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 뒤로는 한마디도 못하고 기죽어 지냅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꼭 이렇게 돈으로 기를 죽여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동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서 마음이 아닌 다른 거로 통하면 탈이 난다는데 전 그런 거 싫거든요. 아무튼 조금씩 제 입맛에 맞게 잘 물들어가고 있으니 잘해봐도 되겠죠?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세아가, 잠깐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친구 넷이서 다과회를 할 건데 친구들 대접할 다과를 좀 준비해 주렴. 당연하지만 그날 다과회 준비랑 우리 시중도 들어주겠니? 죄송해요, 그날은 좀... 왜? 무슨 일 있어? 저도 그날 일정이 있어서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장점이라고는 과자 잘 굽는 것밖에 없는 네가 모처럼 그 하나뿐인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니? 이러니까 쓸모없는 아내란 소리나 듣지. 그렇게 절 취급하시는 건 어머님 뿐이에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내가 지금 결혼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네가 아내로서 쓸모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 내 눈이 정확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 네. 아내로서 인정받을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하여간에 너도 참...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은 어려워요. 그럼 그 일정을 바꾸면 되지. 죄송한데 이번은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 그날은... 뭔데? 어머님 설마 잊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길 머리죠? 어디서 사람을 바보 취급해? 아시는데도 일정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휴, 말을 말자. 그렇게까지 싫으면 오지 말아라. 내 친구들이 볼품없는 다과회에 실망하더라도 그냥 내가 망신당하면 되지 뭐. 근데 과자는 만들어줘야 된다. 죄송해요. 시간이 모자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당일 아침까지 우리 집에 가져오렴. 못한다니까요, 어머니. 그럼 부탁할게.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재진이가 방에 있는 사이에 저희 집에 오셨다면서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어머, 얘도 참.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과는 또 준비해뒀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안 가져오길래 혼쭐을 내줘야겠다 싶어서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런데 마침 딱 좋은 케이크가 있지 뭐니? 잘 준비해줬으니까 이번만은 용서해줄게. 케이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내가 다 버렸다. 하여간 닭튀김에 샌드위치에 카나페, 그게 다 뭐니? 그럴듯하게 큰 그릇에 대충 담아둔 데에다가 요리 종류는 또 그게 뭐니? 한식이나 제대로 배우렴. 그런 난잡한 식사 때문에 아이 편식이 더 심해지는 거야. 어쨌든 그 케이크는 돌려주세요. 어머나, 시간 좀 봐. 이제 곧 친구들이 오겠네. 어머니, 얼른 그 케이크 좀 돌려주세요. 그건 오늘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럼 나도 알지. 이 케이크는 고맙게 받으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면서 그런 짓을 저지르시다니 정말 너무하세요. 친구들 왔으니까 이제 메시지 답장 못한다. 어머니! 예, 너 미쳤니? 오늘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케이크 내놓으라고 현관에서 난리를 피우다니. 놀러온 친구들이 어찌나 당황하던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구나. 예, 뭐라도 말 좀 해봐. 아, 핸드폰이 시끄러운가 했더니 어머님이셨군요. 뭐?
시끄러워? 문을 걸어 잠궈서 절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케이크를 모조리 먹어치우다니 진짜 치졸하고 이기적이세요, 어머님. 뭐라고? 얘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면서 이런 일을 벌이시다니. 며느리 미우신 건 알겠는데 손자까지 미우세요? 뭐? 어머님 손자 생일을 다 망치셨어요. 뭐, 생일이라고? 그래요, 생일. 오늘 재진이 생일이잖아요. 뭐라고? 잠깐만, 재진이 생일이라고? 네. 네? 설마 모르셨어요? 어머, 재진이 생일이 오늘이었어? 오늘은 재진이 8살 생일이라고요. 케이크에 생일 축하 문구도 있었잖아요. 어머, 몰랐어. 네? 그럼 저번에 여쭤봤을 때 안 잊어버렸다는 건 대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 엄마끼리 하는 다과의 얘기인 줄 알았지. 네? 아니, 매달 1일에 다과회를 했잖니. 그건 유치원 때 얘기죠. 그리고 재진이 생일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제 친구들이랑 아이들도 집에 초대할 거니까 연락 없이 대뜸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 그랬니?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같이 들으신 얘기예요. 어머나, 그럼 저번에 내가 다과에 얘기했을 때 재진이 생일이라고 말하지 그랬어. 네가 얘기만 해줬으면 이 사달이 낫겠어? 제가 말씀드려봤자 이미 알고 있었는데 누굴 바보 취급하냐고 화내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얘기를 부풀려서 이웃분께 제 욕이나 하시고. 아니. 어머님, 정말로 이제 이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 내가 뭐? 애초에 문제는 어머님이 제 얘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늘 한 귀로 흘리시잖아요. 잊으실까봐 메시지로 재차 알려드려도 결국 소용없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얘도 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없기는 왜 없어요. 심지어 반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제사 때문에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연락 없이 덜컥 집에 오셔서는 아무도 없는 집 앞에서 빨리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초인종을 연신 눌러대셨잖아요. 이웃분이 시끄러워서 제사 지내던 중에 저한테 연락까지 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그렇게 옛날 일을 이제 와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랑 재진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일주일 정도는 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또 연락 없이 집에 난입하셔서는 초인종을 눌러대는 통에 저랑 신랑이 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때 전 고열이랑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요. 재진이도 아파하다가 겨우 잠들었던 참이었는데 초인종 소리에 깨서 한동안 괴로워했다고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데리러 오시지 않았더라면 더 악화됐을걸요? 아니, 그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 재진이 생일날에도 안 오셨잖아요. 뭐? 제가 초대해드렸는데 당일날 친구분이 쇼핑 가자고 권했다고 재진이 생일을 까맣게 잊으시고 결국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 다들 정말로 실망 많이 했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올해는 어머님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케이크 강탈에 요리까지 버려버리다니. 그냥 좀 까먹은 것 가지고 유나는? 적어도 이번 일은 좀 까먹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손주의 생일 케이크를 훔친 데다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요리도 버리셨어요. 결국에 생일 파티는 중지되고 말았죠. 다행히 다들 이해해 주신 덕에 다음 주에 다시 파티를 하기로 했지만 생일을 망쳐버린 재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아세요? 아니, 호들갑은? 애초에 네가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했어야지. 임기응변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새로 사지 그랬어. 마트나 빵집이 닫혀있을 시간도 아니었잖아. 어떤 상황이든 엄마는 아이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임기응변에 능해야 된다고. 그것도 못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뭐? 재진이가 밀가루 알레르기인 건 알고는 계시죠? 손님 중에서도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밀가루를 안 쓴 케이크나 쌀가루로 대체한 요리도 따로 준비해뒀건만 어머님 덕분에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잖아요. 대충 마트에서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레르기라니. 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었니? 네? 아니, 설마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 한 귀로 듣고 흘리신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럼 여지껏 어머님이 만든 음식에 재진이가 거의 입을 안 댔던 건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반항적인 태도를 보고 재진이가 배운 줄 알았지. 세상에, 대체 뭐가 좋아서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손주 생명이 달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흘려듣다니 이제 어머님 얼굴도 보기 싫네요. 실은 그때 남편도 같이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댁에 쳐들어가서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죠. 얘기를 듣고 화가 나신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을 붙잡고 캐물었더니 일방적인 오해로 인한 충격적인 시집살이가 밝혀졌죠. 이번 다과에만 해도 훔쳐온 케이크를 자기가 만들었다며 거짓말하고 저를 아이 편식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며느리라고 친구들한테 욕했다네요. 그 만행은 어머님의 친구들 중에 제 친구랑 가족인 분이 계셔서 알려지게 됐죠. 자신의 본성을 들킨 어머님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 먼 지방에 있는 본가로 도망가셨다네요. 그러자 아버님은 여태까지 아슬아슬했던 어머님을 향한 신뢰가 이번 일로 산산조각처럼 깨져서 결국에는 이혼 신고서를 보냈다고 하네요. 리나야, 지금 어디야? 시간이 벌써 이런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데. 아, 집착 좀 하지 마. 하다못해 몇 시에 돌아오는지 정도는 알려줘. 아, 예. 오늘 밤에는 돌아갈 예정 없음. 또? 뭐 어때서? 그래도 아침에는 들어갈 생각이니까 아침밥 차려놔. 그리고 점심도. 아니, 나도 일하잖아. 그래서 뭐? 당신도 집안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래? 네가 그런 말 할 입장이야? 아니, 전부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맞벌이니까 가사 분담을 어느 정도는 했으면 싶은 거지. 야,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잊었어? 알고는 있는데 최근 반년 정도는 생활비로 10원도 안 주잖아. 애초에 말이야, 선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나는 당연히 잘생기고 돈 많이 버는 네 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둘째에 잘난 건 하나도 없는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무능력한 네가 나오더라?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심지어 업무 제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아빠 회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네 만회하면서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너랑 결혼한 거야. 아니, 결혼해 준 거야. 그건 형은 이미 약혼자가 있는 터라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던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라고. 그런 만큼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부족하거든? 애초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나보다 돈 많이 버는 남자뿐이야. 아니, 그래도... 아, 짜증나 진짜. 네가 그따구라서 박봉인 거야. 남자면 좀 쿨하게 행동하란 말이야. 미안해. 진짜로 미안한 거면 내일 200만 원 준비해놔. 어? 열받아 죽겠고 네 얼굴 보기도 싫어서 다음 주말에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뭔데? 나 이해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이대로 가면 저축도 다 바닥나. 뭐?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온 돈도 다 꺼내 써왔어. 월급도 필요 경비 이외에는 모두 당신한테 줬고. 근데 이제 슬슬 한계야. 당신은 월급에서도 생활비를 조금 내줬으면 해. 뭐래? 어이가 없네 진짜. 나도 야근을 더 하든가 해서 힘내볼 테니까 좀 부탁할게. 싫어. 왜? 아, 맞네. 그럼 퇴사를 하든가. 퇴사? 너 뭐 지금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10년은 됐다며. 그럼 퇴직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잖아. 아니, 잠깐만. 퇴직금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다 쏜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야. 그거야, 네가 얼른 다른 회사 알아보면 그만인 거고. 그리고 이왕 이직하는 거 지금보다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 그게 쉽겠냐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초에 당신이 나보다 벌이도 좋잖아. 시끄러워. 나는 너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불쌍한 여자라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지도 않는 못된 남편이라고. 밖에서 그런 소리나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니면 빨리 퇴사하고 퇴직금 내놓으란 말이야. 왜 그렇게 억지를 부려. 한마디만 더 해봐. 3달 후. 리나야, 지금 어디야? 집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잖아. 아, 진짜 시끄럽네. 할 얘기가 있어. 오, 설마 퇴사 얘기? 맞아. 곧 사직서 낼 거야. 그래, 그럼 이혼하자 이제. 어? 아니, 잠깐만. 너 지금 네 주제를 모르는구나. 당신이야말로 주제를 알고 그러는 거야? 뭐래? 나는 다 알아. 뭐가?
바람 피우고 있지? 뭐? 우리 형이랑 일십하지 말고 답장 좀 하지? 그래, 뭐 들킨 거면 됐어. 이혼 서류는 굳이 안 써도 돼. 그래? 이미 네가 써놓은 거 있었잖아. 내가 우연히 발견해서 들고 나왔거든. 아, 장롱에 넣어뒀는데 없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당신이 가져간 거였구나. 그럼 그대로 좀 내줄래? 지금 냈어. 벌써? 친구가 법원 근처 살거든. 여튼 그런 줄 알아? 뭐 나야 귀찮은 일이 줄어서 좋긴 하다만. 아, 이제야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수 있겠네. 난 차기 사장님의 와이프라고. 위자료는 제대로 청구한다. 어? 위자료? 금액은 변호사랑 상의하는 중인데 아마 1,000만 원 단위로 형이랑 너한테 각각 청구하게 될 거야. 그래 뭐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거뜬하지. 박봉인 너랑은 다르게 말이야. 금전관계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차단하거나 하지 마. 그래. 다음날. 야! 답장해! 왜? 돈이 인출 안 되잖아. 뭐? 네 퇴직금 말이야. 아까 계좌에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있다잖아. 아, 내 통장이랑 카드 가져간 게 역시 당신이었구나? 퇴직금 어쨌냐고. 퇴직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아직 퇴사를 안 했으니까. 뭐? 퇴사했다며? 그런 적 없어. 말했잖아. 어제 대화 다시 읽어봐. 그냥 곧 사직서를 낼 거라고만 했잖아. 아니, 뭐야? 사직서를 내고 당일에 바로 퇴직한다는 건 어지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 당연하지. 그럼 그냥 말 그대로 대충 들었다는 소리네. 이럴까봐 말로 안 하고 이렇게 일일이 카톡으로 말했던 건데. 상대가 누구든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좀 집중해서 들어. 시끄러워. 참고로 사직서는 오늘 막낸 참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연차를 다음 주부터 다 소진한 다음에 퇴직하기로 했어. 퇴직금은 그 후에 들어와. 너무하네. 왜? 이러면 네 통장을 갖고 나온 의미가 없잖아. 비밀번호도 어렵게 알아낸 건데. 거기에 들어있는 돈은 줄게. 고작 1250원 가지고 뭘 어쩌라고. 퇴직금이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 진짜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에? 설마 내 퇴직금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잖아. 난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데? 했잖아. 당신이 일방적으로 달라고 떼쓴 거고 나는 준다고 말한 적 없어. 어느 쪽이든 퇴직금은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지정해뒀어. 뭐? 너 내가 퇴직금 갖고 싶다고 해서 퇴사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오해를 했구나. 오해? 내가 퇴사하는 건 아버지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야. 아버님 회사?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사실 나는 국가 자격증을 한 개 갖고 있거든. 국가 자격증? 아버지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 신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그쪽 관련 자격 시험을 막 합격한 참이었거든. 그래서 그 노력을 크게 평가해서 차기 사장 후보로 맞이해줬어. 뭐? 차기 사장 후보라니? 차기 사장은 아주버님 아니야? 이미 그렇게 결론 난 거였잖아. 그건 백지로 돌아갔어. 백지? 형은 이제 해고야. 해고? 잘린단 소리야? 그래, 맞아. 왜? 너랑 불륜했으니까. 뭐? 나? 그저 불륜만 한 거라면 해고까지는 안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업무 시간에 대낮부터 모텔이나 다니면 아무리 차기 사장이라고 해도 아웃이지.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 부인이랑 놀아난 데다가 자기 약혼자까지 배신한 거니까. 아니 그건... 뭐 이런 경위로 기업의 우두머리가 될 인재가 그래서 되겠냐고 해서 차기 사장 선출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잠깐만. 아니 나는 뭔가 납득이 안 되는데. 뭐가? 너는 왜 아버님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굳이 다른 회사에 취직했던 건데? 일도 똑바로 못하는 문제아라서 아버님이 상대를 안 해주셨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의사를 존중해 주셨을 뿐이지. 아니,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돈도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싫었던 거야. 왜? 그 당시에 이미 형이 차기 사장으로 확정된 상태였으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가족들을 방패로 세운 낙하산이라고만 생각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지. 그럼 왜 이제 와서 입사하는 건데? 신사업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도 있고 차기 사장 후보로서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싸워볼 만한 환경이 됐으니까. 뭐라는 거야? 나도 이제 남남이 될 당신한테 일일이 납득시켜줄 생각은 없어. 뭐 여튼 그런 줄 알고 형은 당분간 무직으로 살 테니 돈 많이 버시는 우리 리나 씨가 잘 챙겨주고 그래. 아니야! 뭐가? 나 이제 일 안 해. 응? 실수를 좀 해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생활비를 안 줬던 거구나. 뭐 예전에 아버지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뭐야? 흥신소라니?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말하게 만들어? 당신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서. 난 당신을 너무 오냐오냐 해줬던 것 같아. 왜? 부모님끼리 연이 있어서 결혼했다고는 해도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이유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좀 지나쳤나 봐. 아니야, 전혀 지나치지 않았어. 그보다 아버님 회사에 차기 사장 후보로 들어가는 거면 월급도 많이 오르겠네? 전보다는 많이 받겠지. 그럼 나 앞으로는 마음 고쳐먹고 집안일도 똑바로 할게. 그니까 이혼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뭐라는 거야? 이미 이혼하기로 다 말해놓고서는. 아니,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어차피 우리는 이혼할 운명이야. 왜? 우리 아버지는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하시거든. 회사를 이어받을 아들조차 불륜 하나로 칼같이 잘라내버리는 분이신데 남편을 배신하고 외도하는 여자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겠어? 불륜녀가 차기 사장 후보의 아내 자리에 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건 나도 생각이 같아. 왜 그래? 나 반성했어. 이제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뭐 여튼 그런 줄 알고 곧 그쪽으로 변호사 보낼 거니까 알고 있어. 뭐야?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형이 몰래 숨겨둔 집이잖아. 그것도 흥신소를 통해서 다 들었어. 제발 부탁이야. 그럼 직접 얘기하는 건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는 좋은 아내가 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난 사실 당신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카톡 좀 읽어줘. 그 후 결국 리나는 제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저와 약혼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한 번에 다 내고 리나를 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리나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장인 장모님이 대신 내주시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이번 이혼으로 아버지의 도움이 끊기게 된 장인 장모님의 회사는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결혼이 부모님들에 의해 반강제로 이뤄진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나 아버지나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리나네는 그러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시성 원룸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고 있고 이웃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매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